네, 기석쌤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뭘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만은 슬슬 카톡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댓글 좀 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맞춤법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요 얘기가 나와서 일단 영상 좀 준비해봤고, 그 맞춤법 얘기 나온 김에 뭐 약간 좀 하소연이긴 한데, 조금 편하게 저한테 문자 보내셔도 괜찮아요. 애들 저한테 카톡이랑 문자 보낼 때, 특히 여학생들, 네,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 쌤한테 카톡 보내기 되게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뭐라고, 내가 화를 물론 내긴 해요. 화를 좀 많이 내긴 하는데,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했더니 하는 얘기가 국어쌤이니까, 국어쌤한테 카톡 보내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안 돼요 할 때도 보면은 오이자 써야 되는지 오애자 써야 되는지 이것도 신경 쓰게 되고, 에요가 맞는지 예요가 맞는지 이것도 신경 쓰게 되고, 띄어쓰기 하나하나 뭔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막 찾아보고 막 맞춤법 검사까지 돌리고 막 카톡 보내요. 아마 분명히 우스갯소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춤법 파트 쪽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자고, 아까 쌤이 예로 들었던 되랑 그 오애자, 대자 구분하는 거, 에요, 예요 구분하는 거, 솔직히 이거는 교과서 학습 활동 같은 데도 워낙 잘 나와 있기도 하고, 그 평상시에 카톡 같은 거,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궁금한 좀 인터넷 좀 찾아보면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돼. 그렇게 알아보면서 조사하면서 공부하는 게 여기 영역이 맞아요. 혼동스러운 표기 다 외우려 그러면 불가능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일상에 자주 쓰는 거 위주로 좀 찾아보면서 감기는 게 맞다고. 솔직히 본인들 지금 생각해봐요. 어렵습니다 하고서 그만 찾아본 학생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나중에 한번 쌤도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좀 얘기를 한번 더 진행을 할 건데, 저 빨래 건조대가 왜 여기 있을까요? 자취방다리고 겁나 신경 쓰이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 쌤이 오늘 좀 준비한 영상은요, 그 한글 맞춤법 중에서도 애들이 좀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놈의 띄어쓰기입니다. 그래서 그 띄어쓰기 부분 요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 화면 같이 볼 건데요. 요것도 마찬가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예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제발 좀 다운받아서 같이 뽑아서 같이 쭉 따라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준비된 거는 한글 맞춤법 제2항과 관련된 내용들로 쭉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 특히 서답형 나오는 학교들은요, 한글 맞춤법 제1항하고 제2항은 진짜 띄어쓰기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왜? 그냥 1항 쓰세요, 2항 쓰세요. 이게 실제로 서답형 문제로 나오거든요. 한글 맞춤법 제1항, 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어버이 맞도록 하는 원칙으로 한다.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띄어쓰기와 관련된 제2항 세부 조항들은 쌤이 안 가져왔어요. 굵직한 2항만 가져왔습니다.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러면 전제가 하나 깔린 겁니다. 일단 단어라고 파악이 되면 일단 띄어쓰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우리 영어 시간에도 많이 하잖아. 단어의 종류를 나눠놓은 걸 품사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러니까 뭐 품사에 속하는 뭐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다 들어봤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띄어쓰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품사의 종류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일단 품사 좀 알아는 보고 넘어갈 건데 아주 세세하게는 안 할게요. 그냥 굵직하게만 할게요. 자, 일단은 품사 단어의 종류라 그랬지. 자, 단어 종류 나누는 기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 기능, 의미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라 그러면은 단어가 사용될 때 형태가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에 따라 나눈 거고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불변어, 변화한다 그러면 가변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태에 따른 분류를요, 다시 기능, 문장 내에서 우리가 단어만 가지고 얘기를 안 하잖아. 문장을 만들잖아.
문장 내에서 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나눈 게 기능에 따른 분류고, 왜 이렇게 지워질까? 분류고, 체연, 관계연, 수식원, 독립원, 이렇게 네 가지가 불변어, 가변어의 용언 한 가지, 요 정도 일단 나눠집니다. 얘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는 얘들입니다. 자, 체연은 다시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연, 조사, 용어는 동사, 형사, 기타 등등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간단하게 예시 떠올리면서 가볼게요. 자, 머릿속 같이 떠올리면 좋아. 자, 일단 우리 최소한 명사라는 말 들어봤어, 그치? 명사 아무거나 하나 적어볼까? 그냥 쌤은 그냥 임의로 그냥 사과 정도 적어볼게요. 자, 대명사라 그러면 우리 영어에서도 많이 합니다. 인칭 대명사, 사물을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뭐 이것, 인칭 대명사 중에 1인칭 대명사, 나, 뭐 이런 것들을 대명사라고. 수사 뭐 쉽지. 분필이 하나가 있다. 첫째로 무엇을 신경 써야 된다. 요런 거를 이것들 다 묶어서 그 체언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얘들을 봤더니요. 자, 적어볼게. 사과라는 단어 뒤에 붙을 수 있는 글자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먹었다, 사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글자 붙을 수 있는 애들이 있어. 명사 뒤에 붙는 애들이 있어. 근데 웃긴 게 대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나를,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첫째를. 자, 지금 봤더니만은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연 뒤에 붙을 수 있는 글자들의 형태가 유사하죠. 지금처럼 체연 뒤에 붙는 말들을 조사라고 합니다. 자, 한글 맞춤법 2항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로 왜 넘어왔냐? 이게 한글 맞춤법 제2항의 예외입니다. 자, 적어보겠습니다. 체연은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고, 조사 같은 경우는 주로 체연에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한다는 거는 띄어 쓴다는 거다, 붙여 쓴다는 거다, 붙여 쓴다는 거다. 자, 요게 한글 맞춤법 제2항의 예외가 됩니다. 자, 아예 적어 놓을게요. 조사도 쌤이 지금 화면에 적어 놨다는 거는 단어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품사, 그 9개의 품사 중에 하나야. 하지만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붙여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예외인 조사를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70%, 8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자, 아예 예문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예시는 그냥 쌤 적어놓은 거야.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예시 넘어가 볼게. 문제집 같은 거 미리 푸시는 분들, 요런 예문도 본 적 있을 겁니다. 잠깐 볼게요. 말하는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형태가 똑같죠? 먹을 만큼 먹어라. 나만큼 먹어라. 형태 똑같죠? 자, 지금 밑줄 친 애들 중에서요. 띄었어야 됐는데 붙여 쓴 애가 있습니다. 그거 고르는 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시 봅니다. 말하는 대로 해라. 여기 띄었어야 되고요. 마음대로 해라. 형태는 똑같지만 붙여 써야 됩니다. 세 번째 예시. 먹을 만큼 먹어라. 띄었어야 되고요. 형태는 똑같지만 나만큼 먹어라. 붙여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점 찍어야 될 건 여기입니다. 자, 아까 한글 맞춤법 제2항의 예외가 뭐라고? 조사라 그랬죠. 자, 예시를 봤더니요. 마음대로 할 때 마음, 품사, 이 정도는 얘기해야 돼. 명사입니다. 나만큼 먹어라. 품사, 아까 쌤 적어드렸잖아. 대명사입니다. 두 번째랑 네 번째 예시는 전부 다 체연에 속하는 단어 뒤에 써있는 무언가입니다. 즉, 체연 뒤에 써있는 얘네들은 조사구나. 따라서 앞말에 붙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첫 번째랑 세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말하는, 먹을, 딱 봐도 명사, 대명사, 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다, 동사고요. 먹을, 먹다, 얘도 동사네요. 체연 뒤에 써있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아마 일단 조사는 아닐 것이다를 일단은 전제를 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예문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형태 똑같은 애들 두 번 적어놔요. 적어놓고 조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문제구나. 조사인지 아닌지 구분시키는 거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랑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대로랑 만큼은 무엇이냐? 요것의 정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도 다시 아까 말씀드린 여기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체연은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고 조사는 체연에 주로 결합한다 그랬죠? 지금 써있는 요 예문들 뒤에다가 간단히 한 글자씩만 더 해볼게. 말하는 대로만 해라. 글자 붙일 수 있죠? 먹을 만큼만 먹어라. 아, 지금 얘네 봤더니요. 조사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뭐 물어보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로와 만큼은 체연일 가능성이 90% 이상인 겁니다. 근데 자, 체연인 건 알겠어. 자, 근데 앞만 봐도 숫자 나타내는 말은 아닌 것 같아. 수사는 아닙니다. 대명사를 생각했더니만은 나라든가 너라든가 그녀라든가 뭔가 대로랑 만큼이 사람을 가리키는 걔네들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나 그것이나 저것이나 이곳이나 그곳이나 저곳이나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물건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얘네들 명사예요. 명사인데 자, 대로 해라. 혼자 쓸 수가 없죠. 반드시 앞에 말하는 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만큼도 마찬가지야. 만큼 먹어라. 말이 성립이 안 돼. 먹을 만큼 먹어라. 반드시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명사인데 혼자 쓸 수 없는 명사, 예, 의존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조사와 조사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 형태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쌤은 조금 더 가볼게요. 어지간한 문제는 다 요 형태로 끝날 거예요. 조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다 해결될 건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100% 된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지. 자, 형태는 비슷한데 조사와 의존명사 구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준비했습니다. 예문 볼게요. 그가 떠난지 몰랐다. 두 번째 시볼까? 그가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자, 위랑 아래랑 형태가 똑같죠? 형태가 똑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사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런데 이 지자 같은 경우는요. 조금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예시의 지자는 앞에 말과 붙였습니다. 자, 붙여쓰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지자는 앞에 말과 띄어쓰게 해줍니다. 자, 얘는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지자는요. 아까 쌤이 위에서 설명했던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쓸 수 없는 명사, 의존 명사 지자고요. 아예 적어놓을게. 두 번째 예시는 의존 명사 지가 쓰여 있는 거고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여기 떠난 지의 받침에 니은 있지. 이 니은 지가 하나의 어미입니다. 쌤이 지금 어미가 뭐고 전미사 뭐고 그 설명은 안 할게요. 유튜브에 올라갔던 영상 하나 있을 거야. 찾아서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죄송해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가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는요.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나 특히 뭐뭐하는 사이, 뭐뭐한 기간, 뭐뭐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기간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의존명사 지고요. 나머지는 뭐 니은 지,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CF 참고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리을지, 기타 등등등등등등 어미의 일부에 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미니까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쓰거든요. 앞말에 붙여 쓰는 거고 의존명사일 때만 요 뜻을 가진 지일 때에만 다른 말과 띄어 쓰는 거다. 요 정도로 하시면 아주 세세한 것들 제외하고는 기본 틀은 잡힐 겁니다.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갈까 싶었는데 쌤이 조금만 더 서비스로 하나만 더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품사 구분한 거 쭉 있었죠? 자, 거기 수식어하고 뭐 써놨으니까 좀 얘기는 할게요. 수식어이라 그러면은 무언가를 꾸며주는 말이라며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관형사라 그러면은 저기 앞에 얘기했던 명사, 대명사, 수사, 체연을 꾸며주는 말들이 관형사고요. 부사라 그러면은 얘는 좀 꾸며주는 게 조금 많습니다. 조금 변태 같은 단어인데 주로
체연 이외의 단어들을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부사는. 뭐 감탄사는 딱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쌤이 썼던 예시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예시에서요. 자, 두 번째랑 세 번째 예시만 볼게요.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꾸며주는 기능 수행하는 애가 매우, 비싼, 눈부시게 정도가 보입니다. 저는 뒤에 나온 자동차를, 매우는 뒤에 나온 크다를, 비싸는 뒤에 나온 보석을, 눈부시게는 뒤에 나온 빛났다를 꾸며줍니다. 자동차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요 저자는 관형사, 체연을 꾸며주는 관형사가 되는 거고, 자, 크다. 일단 체연 아니죠, 그치? 부사입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밑을 봤더니 보석, 명사 꾸며주죠. 그럼 요 비싼도 관형사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전에 형태에 따라서 불변어와 가변어 나눠진다는 설명했었죠. 불변어가 뭐라고? 변화하지 않는 단어고, 가변어는 변화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비싼 기본형이 뭐니? 비싸다죠. 눈부시게 기본형은 눈부시다죠. 형태가 바뀔 수 있는 단어들이죠. 따라서 얘네들은 관형사나 부사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형태가 바뀌는 단어니까, 즉 어디 갔냐? 여기 있다. 가변어니까 용언에 속하는 단어들이고 동사나 형용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뭐 비싸다니까 여기서 뭐 형용사가 될 것이고, 왜 이렇게 지워지냐? 형용사가 될 것이고, 눈부시다 같은 경우도 눈부시고, 여기도 형용사로 가시면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용언입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일단은 뭐 품사에 대한 전체 설명 뭐 간단히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 관형사랑 부사도 제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예, 아시긴 아셔야 돼요. 지금 쌤이 여기서 설명을 안 할 건데요. 요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왜 아무 생각이 안 날까? 이런 거 보자. 저기 틈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틈이라는 명사가 있고, 뒤에다가, 이자 붙였습니다. 그러면, 틈틈이라는 단어가 되죠. 그치? 자, 지금 예를 봤더니, 틈틈이라는 명사가 틈틈이라는 부사가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왜 부사냐고요? 예문 봐봐. 예문 생각해봐. 뭐 틈틈이 찾았다. 틈틈이 찾았다. 이런 식으로 용언을 꾸며주는 형태로 용언을 꾸며주는 형태의 단어잖아. 그러니까 부사가 되는 거고, 뭐 길다라는 단어에다가 이자를 다시 할게. 이건 다시 할게. 높다라는 단어에다가 이자를 붙여보게 되면 예문에 따라 얘가 좀 성격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높이를 모르다, 뭐 높이 뛰다. 자, 똑같이 높다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이자가 붙은 건데, 이 경우는 자 조사 붙어 있죠. 명사가 된 경우일 거고, 이 경우는 뒤에 나온 뛰다를 꾸며준 형태니까 부사가 된 형태일 것이고, 지금처럼 어떤 글자가 붙어가지고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 학습 활동에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도 요거 가지고 함정을 좀 많이 내거든요. 명사가 된 건데 뭐 부사가 되었다 써 있거나, 부사가 되었는데 명사가 되었다고 써 있거나,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 파트이기 때문에 품사에 대한 정보는 서비스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쌤이 띄어쓰기 기본만 일단 이렇게 잡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저희 한글 맞춤법 제2항 띄어쓰기의 기본 일단 좀 정리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호칭과 관련된 말은 띄어쓴다, 열괄적인 말은 열괄적에 쓰이는 말은 띄어쓴다, 기타 등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교과서라든가 학교 선생님들 프린트만 나눠주실 거예요. 거기 나온 예시 정도만 보신다 그러면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영역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공부의 기본은 남겨하는 거라고.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일단 영상 저도 마무리 일단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필요한 거 있으면 댓글 다시 달아주세요. 카톡 보내도 괜찮아. 좀 맞춤법 틀리면 어떠냐. 쌤도 일단 맞춤법 많이 틀린 사람인데, 물론 니네보다 더 틀릴 거긴 한데, 편하게 일단 보내주시면 최대한 저도 좀 준비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 건조대 겁나 신경 쓰이네. 아무튼 간에 고생하셨습니다.